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걸 피하려다가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끓는 물이 있어서 그걸 뿌린 거였다. 이거는 누워있는 상태에 그 물을 갖다 부었다고 보는 게 사실 타당하죠. 사망은 6월 27일 01시, 즉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일지가 26일 날 10시 44분으로 마지막 기록으로 딱 끝났다면 이때 공격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거죠. 권두가 몸이 많이 나왔네? 어떤 티도 내지 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콤부 샴푸입니다. 콤부 샴푸. 디자인부터 보시면 상당히 예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우리 사건 의뢰 찐팬이라고 하시는데요. 사건 의뢰에서 많이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우리들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광고 의뢰를 한 겁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6% 정도 되는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보습도 잘 되고 두피 건강 그리고 영양 공급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어떤 비건 인증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샴푸는 무엇보다도요, 착한 소비, 그 다음에 착한 기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통해서 NGO 단체 기아대책본부하고 캐주얼 팝 아티스트 호주 작가 같이 해서 판매금의 10%를 복지기관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비자극성 콤보 샴푸, 두피 건강도 지키면서 착한 소비, 착한 기부 어떨까요? 한국의 살인사건 92번째 사건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과외제자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2013년 6월 29일 날 05시 10분에 119에 걸려온 전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119에서 가보니까 원룸에 사람 한 명이 사망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좁은 원룸이었는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천정을 보고 누워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16세 남성이었습니다. 권군이에요, 권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퇴. 네.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온몸에 화상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수리부터 이제 이마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화상에 의해서 아마 데이면서 머리 쪽이니까 머리카락이 이탈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부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상태였고요. 피부가 그러니까 겉이 벗겨졌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배하고 이제 그 가슴 쪽에 보면 화상이 되면은 물집이 생기죠, 물집. 네, 그래서 우리가 수포라고 하는데 그 수포로 또 차 있었다고 하고요. 보니까 전신이 3도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정강이 쪽만 빼놓고 유일하게 왼쪽 정강이 쪽만 빼놓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옆에 보니까 이 대변이 바닥에 뭉개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 고통받은 거예요. 원룸 내부를 경찰이 정밀하게 살펴봤더니 원룸 내부의 벽,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천정 같은데 좁쌀 크기만 한 비산혈흔, 이게 다수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헤드가 떨어져 나간 골프채, 골프채가 하나 있었고 스키부츠 아시죠? 네, 이렇게 스키부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관들, 이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 강력이 당직 2팀에서 나갔어요. 이거는 이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은 바로 A 씨입니다. E 씨인데요. 29살의 여성분이었는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쨌든 이 현장은 타살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에 있었던 이 A 씨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와 16살짜리 고등학생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119에 신고했는데 지금 사망한 사람 학생의 시신을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타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궁을 했겠죠. 네. 그랬더니 29살 먹은 이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피해자 권군한테 끓는 물을 내가 뿌렸다. 그리고 골프채하고 스키부츠로 내가 수십 대 때려서 구타해서 사망한 거 이거 맞다. 이거 범행을 다 인정을 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이제 서로 데려가야 경찰서로 가야죠.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때 이제 그 당직 이 팀에 그 김한종 형사가 있었나 봐요. 그 경찰서로 가면서 이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질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럼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피해자는 16세고요. 네. 고교 자퇴를 했다고 하고 8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었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원래 이제 고등학교 그만뒀지만 어디 고등학교를 다녔었냐면 강릉에 있는 어떤 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럼 그 학생하고는 어떻게 만났느냐 했더니 가해자 이 씨가 교생 실습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 학교로 고등학교로 거기에서 만난 사이다. 그래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과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왜 죽였냐고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걸 피하려다가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끓는 물이 있어서 그걸 뿌린 거였다. 그리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골프채로 막 구타를 한 건데 그땐 겁이 질려서 물도 뿌리고 내가 골프채로 구타한 거다.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29일 날 사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고 사망한 게 언제였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망은 6월 27일 01시 즉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29살의 여성과 16살의 혈기왕성한 남학생이 한 집에서 그 좁은 원룸에서 과외를 한다는 명분으로 동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둘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심을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피해자 이 씨한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좀 제출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미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려고 그랬겠죠.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뭐 발신, 수신 내역 이런 걸 다 보려고. 근데 그때가 주말이었단 말이에요. 주말. 네, 이게 6월 29일이요. 네.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서버 저장 기간이 짧아요. 카톡 같은 거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뭐 피해자 핸드폰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신청. 피해자 것도 이제 그 네. 휴대폰 증거 분석 해야겠죠. 네, 그것도 해놨고요. 또 통신 내역으로 일단 통신 내역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지내다녔던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또 있죠. 네, 그 중에 한 명이 B 씨였습니다. 이 사람들 둘은 그러니까 뭐 편의상 A, B로 할게요. 네. A, E 씨, B, E 씨는 둘 다 고등학교 동창에다가 함께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 죽은 그 사망한 권군 고등학교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교생 실습할 때도 같이 갔어요. 통화 내역을 봤더니 이 27일 1시쯤에 이 피해자가 전화를 한 게 드러나요. 어떤 내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빨고 가슴을 만졌다. 나더러 샤워하고 오라고 했다고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권군 바꿔라. 빨리 바꿔라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대요. 너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려고 그랬겠죠. 네.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말을 웅얼웅얼하면서 제대로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자기 혼자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살 현재 대학교 4학년인 후배예요. 어떻게 보면 후배이면서 이제 뭐 나중에 남자친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안 씨라고. 그 친구는 이제 27인가 그런데요.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지금 내 친구 A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봐. 걔한테 막 강제 추행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빨리 좀 거기 좀 다녀와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A 피해자 A 참고인 B 그리고 이 안 씨는 서로가 같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셋 다 아는 사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안 씨가 갔겠네요. 갔죠. 네. 갔고 남자 저 친구를 먼저 보냈고 자신은 그 같은 날 오후쯤 갔대요. 그러면- 새벽 1시에 전화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27일 날 오후에 예, 본인이 가니까 그 갔더니 이 그 권군이 그 자기 친구 그 이 씨하고 그 이제 이양 A하고 안진명이 책상에서 마주보고 앉아갖고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머리 피부가 좀 심하게 벗겨져 있고 진물이 흐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고 다리하고 팔도 부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 너 왜 그러면 그 성폭행 당할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네가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차라리 도망가지 않냐 그랬더니 진술을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거부를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형사들이 프로파일러를 아마 정상이 아닌 걸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요거- 이상하다고. 네, 그 프로파일러한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3년 7월 2일 오후 2시경에 한 2시간 반 가량 네. 면담을 저희는 면담이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피해자 반응을 사실 제일 많이 보는데 거기서 하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딱 단서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야 면담을 한다. 이렇게 피해자가 선을 걷다고 하고요. 피해자하고 자신의 그 피해자하고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얘기가 나오면 자신의 머리라든지 팔 이런 거를 극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특징점 중에 가장 저는 이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파일러가 아까 참고인 이 씨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참고인 그러니까 B. 네, 참고인 이 씨 B에 대해서 성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성적이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사실 보통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질 않는데 거기에 아마 굉장히 컴플렉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발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우 범행 이후 약 50시간의 시간을 자기가 가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다. 게다가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장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범죄 행동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는 초조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는 신문 전략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된다. 또 참고인이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네. B의 남친 안 씨. 남자친구 안 씨 이 사람을 두 번째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첫 번째 그 참고인 조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영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일 2개 들어있는 거 어머. 6월 30일 날 2분짜리 녹화한 거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서 야 이거 성폭행 당한 거 시도한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저 파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거기 동영상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 거기에는 성폭행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영상 속에 그 가해자 A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고 네. 또 권구는 사각 트렁크에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야 친구 집에 가서 그 동영상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 그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내가 거기 가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그 B가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차 끌고 가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실제로 성폭행 있으면 가서 증거 남겨야 된다. 동영상 촬영해라.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질문에 답한 거예요. 그게. 27일 01시에 가 있을 때는 전화를 받고 간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는데요. 근데 다시 12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또 성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두 차례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떼놓고 그래야지 그걸 동영상 찍고 앉아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런데다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화상이 그렇죠. 그렇게 심하면. 그런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둘 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뒀다고. 동영상 자체가 이거 경찰의 의심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12시 21분에 A가 속옷 모두 벗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성인데 누가 찍고 있는지 제가 그것도 남자친구. 내 친구의 내 동창의 남자친구가
와서 나 홀랑벗은 모습을 찍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 여성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들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해서 모순점들을 이제 예. 하나씩 다 영장 실질 검사도 해야 되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저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냄비가 끓는 물이 있어요. 성폭행 하려고 그랬다며요. 네. 달려들으니까 피해자가 피해서 확 뿌렸댔어요. 끓고 있는 물을 확 뿌렸어요, 피해자한테.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형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물을 뿌렸으면 당연히 정면 부위만 화상을 입는 게 맞아요. 등 쪽이나 뭐 이런 머리, 또 아까 키 차이 있기 때문에 머리 정수리까지 갈 수도 없고요. 네. 그거고 그 다음에 본인도 대여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이거는 누워 있는 상태에 그 물을 갖다 부었다고 보는 게 사실 타당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부분은 확실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건. 네. 상처 보고도 이거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뿌린 거 아니야. 이거 부은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 사례 사람들이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얘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공통적으로 세 명이 다 주장하는 거는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권군이. 네. 두 번째 이 얘기를 한결같이 했어요. 권군이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으니까 과외하는 선생님을 성폭행하려고 덤벙겨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이 확인 안 해요? 하죠.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댕기다가 1학년 중퇴하고 과외하라고 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진짜 이들 세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능이 낮을까? 진짜 그럴까? 김한종 형사가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으로 가서 고등학교만 간 게 아니에요. 강릉 중학교. 얘가 그 권군이 댕기던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찾아갔고 실제로 그 당시에 담임 선생들을 전부 만났어요. 그래서 탐문합니다. 하나같이 그 담임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절대로 얘가 지능이 모자란 건 아니다. 단지 공부에 흥미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일단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다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 내역이에요. 네.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경찰은. 그쵸. 그러면 세 사람의 통신 내역을 다 뽑아보자 그럼. 네. 27일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건 29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치 통신 내역을 다 뽑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27일이 아니라 획기적인 건 26일에 나온 메시지 하나가 이건 대단해요. 예. 네. 복원이 된 메시지 중에 좀 뭐지?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 남친 안 씨와 그다음에 그 참고인 이 씨, B 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는데요. 이건 26일 오후 3시 30분에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권두가 몸이 많이 나왔네? 라고만 하고 어떤 티도 내지 마. 여기선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몸 많이가 나왔다면 몸이 아팠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몸 많이 나왔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어떤 티도 내지 마라는 거는 무언가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뭐 표시도 하지 마, 네,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이거 무슨 이유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남친 안 씨가.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들이 의심한 건 뭐냐면 27일이 아니라 그럼 26일 날 뭔가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사실 그게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아서 헷갈렸네요. 사실은 26일이라고 그러지. 네. 그럼 왜 갔어? 거기 거기 왜 갔어? 이제 26일 날 또 묻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생각 안 난대요. 네. 그러면 그때 왜 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왜 했어? 몸 상태가 뭐 어떤 거야? 피해자 몸 상태가 그랬더니 근데요 그때 이미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고요.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에 화상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물어보죠. 티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다시 또 물어봐요. 너 티내지 말라는 거 뭐야? 거기 가가지고 야 너 아프냐 이러면 애가 그거 핑계 대면서 공부 안 하고 엄살 피울까봐 내 여친이 가서 그 티내지 말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26일 날 오후에 갔다? 그렇다면 26일 날 오후에 어쨌든 화상을 입을 만한 사건이 이뤄졌는데 그 후 10시간이 지나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렇죠. 10시간 이상 이제 지난 다음에 이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봐야죠. 모멸하기 위해서 세 명이 공모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폭행으로 몰아가기로 하고 소급해서 뒤에 일부러 속옷만 입혀놓고 사진 찍은 걸로 경찰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추정이 맞는지 들어가 보자고요. 네.
근데 이 피의자 A 씨한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과외를 시켰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할 때보다 학습 일지를 적었었어요. 매일매일 학습일지 썼대요. 네. 그 가해자 이 씨가. 네, 근데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 잘 듣고 수업 진도를 잘 따랐다. 근데 6월 달부터 말 대꾸를 하고 진도가 못 나가서 내가 부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6월 달부터 이제 이 아이가 사실은 5개월 정도 같이 있었는데 6월 달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월, 일, 시, 1분 단위로 꼬박꼬박 그 세분화해서 작성을 했나 봐요. 학습일지는 왜 경찰이 중요하게 봤냐면 지금 저 27일 날 범행이 일어난 건지 26일 날 일어났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문자 주고받은 거 봐서는 26일 날 일어난 게 명백한데 네. 동영상은 27일 날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26일이야 27일이야를 따지는 과정에서 학습일지를 깐 거예요. 네. 그 학습일지를 까봤더니 26일 날 경찰 입장에서 범행한 걸로 추정되는 날이 26일이잖아요. 네. 그날 10시 44분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로 안 썼대요. 학습일지가 26일 날 10시 44분으로 마지막 기록으로 딱 끝났다면 이때 공격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거죠. 사건 발생 직전이었는데요. 피의자 A 씨가 이제 친구 아까 참고인 그 B 친구 E 씨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복원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 안아주니까 쪽쪽 빤다. 또 목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빨아줬다. 야 너는 그러니까 야 너는 남자들이 딱 성욕구 안 생기게 하는 스타일이야 하고 또 이거 B가 아마 A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또 A가 나는 가슴이 예쁘잖아. 솔직히 성욕구는 내가 더 생겨. 내가 더 생기는 여자야. 이런 말들을 이거 둘이서 두 여성이 주고받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것도 사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거.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가 오간 시간이요. 피의자가 주장하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그래서 공관 시대. 네, 그래서 27일 공안 시대.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27일 공안 시대쯤에는 무언가 다 이루어졌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10시 44분에 학습일지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그 시점과 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 아내 사이에서 이 맞아요. 사건은 벌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이런 때 또 건덕지 잡으면 또 추궁 들어가죠. 추궁하니까 못 견딘 거예요. 비로소 이 A가 자백합니다. 네. 그리고 또 녹취 파일이 녹취 파일 한번 분석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아마 이 녹음이 된 것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 B 씨의 남자친구 안 씨가 야, 그 피해자한테 권 씨한테 얘기합니다. 누나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이제 대답하려는데 그 A A가 탁 가로채요. 네, 피의자 A가 딱 가로채면서 아 얘가 날 빨고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고 했어 하면서 막 웁니다. 그때 또 이 그 권군이 거기에 나와요. 억울해. 나는 누나가 나 물 뿌리는 것도 봤어.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있어요. 네. 녹취 파일 이것도 나름 숨기고 싶었겠지만 다 복원했기 때문에요. 꼼짝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어서 이 가해자 A가요. 그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얘가요. 막 울면서 전화해요. 네. 얘가 나 성폭행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이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걷는데요. 이때 또 B 씨, 그 안 씨도 거드는데 이 안 씨는 자기가 친구가 아니라 사촌 오빠, 이 가해자 A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한 번 둘이 같이 몰아붙였겠죠. 너 성폭행 아닌 거 밝혀졌다. 도대체 왜 애한테 이랬냐? 라고 했더니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격했다는 거죠. 이 사건 전말 볼까요? 나 이거 진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가해자 A는요, 피해자하고 인천에서 동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5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거를 했는데, 뭐 식사하고 청소 빨래는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이외에 이제 공부하면서 5개월 동안 공부시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사생활 통제를 딱 한 거예요. 취침 시간, 뭐 샤워하는 거, 밥 먹는 양이 식사 양이 있잖아요.
이 밥 양도 통제를 했다고 그랬고요. 이거 웃기더라고요. 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피해자 권군이 만약에 샤워를 대충 했다고 하면 이 가해자 이 씨가 가서 자시가 다시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절대 혼자 외출 못했대요. 권군이. 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는 정기적으로 연락은 하긴 한 모양이에요. 최소화해가지고. 근데 그 방법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A가 연락을 해요.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학습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야 너 이리 와. 전화 받아봐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걸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에 잠깐만 통화하게 이렇게 지가 먼저 통화하고 잠깐 바꿔주는 형태로 했고요. 이 부모가 그 자기 아들이 어디 원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원룸에 가서 과외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대요. 부모한테도 안 알려줬대요. 자, 만남으로 가봐요. 얘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아까 대충 얘기는 했는데. 2012년 5월에 강릉에 이제 한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갔다가 만났는데요. 둘은 국어 교육과 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교생 실습을 할 때 이때 만난 건데 그때 권군이 1학년이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 권군이 B 씨를 좀 좋아했나 봐요. 권군이 B 선생님, B 씨를 좋아하는 걸 알았나 봐요. A가 그랬더니 A가 너 나한테 잘하면 그리고 너 나한테 공부 배우면 내가 B 소개시켜 줄게. 나랑 되게 이게 친한 친구잖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교생 실습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가죠. 갔는데 네. 둘 다 가야 되잖아요. 원래 인천 쪽이니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A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아직 있었어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서 얘가 아마 권군이 하위권이었잖아요. 얘 과외를 자기 원룸에서 한 주 2, 3회 시켰나 봐요. 그래서 하위권이었던 성적이 7등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얘는 공부 죽기 살기로 한 거 맞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후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후에 A가 정말 B를 소개시켜 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B와 권군은 사귀게 됩니다. 공부 할당량을 딱 정해놓고 그거 못 맞추면 또 못 만나게 한대요. 통제한대. 두 사람 사귀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B는 이제 뭐 인천으로 아까도 갔었지만 그리고 A는 계속 강릉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B가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주말엔 또 다시 강릉에 와요. 그러니까 B 소개받았으니까 주말에 애인 만나러 오는 거죠. 네. 근데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고등학생과 또 그러면- 이 20 후반대에 서로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도 좀 멀어지게 됩니다. 자 멀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때 이제 B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교사잖아요. 네.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제자죠 그것도. 네. 제자하고 어떤 그 연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만약에 권군의 입을 통해서 퍼져버리면 교사로서 임용받는데 지장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권군을 그 주변 동료들 학생들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검정고시보라고 하면서 학교 그만두게 만들고 그럼 지가 데려와서 인천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가 끼고 가르친 게 누구한테 시켰어요? 친구 A한테 시켜버린 거예요. 야. 네가 가르치라고. 너 얘 검정고시 통과시키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원래 A 같은 경우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A가 그때 계절학기 등록금도 없는 데다가 맞아요. 이제 자신도 어쨌든 강릉에 있다가 인천으로 갈까 고민 중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룸 얻어줄 테니까 원룸도 얻어주고 인천에다가 그럴 테니까 제 권군 데려다가 네가 끼고 좀 가르쳐. 야,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생각해봐라. 부모님이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 너한테 분명히 돈 줄 텐데. 그럼. 그러면서 거기서 돈 받고 너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냐. 꼬인 거죠. 뭐 쉽게 네. 얘기해서. A와 B의 관계가 우리를 또 경악하게 애매한 합니다.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를 구타해 가면서 B의 부탁을 받고 애를 원룸에서 과외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까짓 거 돈 60만 원 오는 거 그거 받으려고 애 때려가면서 그 정치는 나이는 어려도 3만 원에 하고 동거 생활을 가면서 하루 종일 가르쳐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해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원이라는 애인데 2009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3, 4년 전에 그 B라는 친구가 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바로 원이다. 근데 내가 힘들 때마다 원이가 날 항상 응원해줬고 격려해줬고 다정했다. 나는 이 애만 있으면 평생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모든 힘든 일을 같이 고민해준 사람이었다. 또 원희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라고 했다. 이게 웃기는 건 원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요. 네. 소개시켜주고 나서 2009년도에. 그게 무슨 소개예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맨날 SNS로만 관계를 유지했대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 유학 중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이라는 인물이 실제 있을까 경찰이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 원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권군하고 어떤 관계길래 권군 또 공부 열심히 시키라고 자꾸 독려를 해? 알고 봤더니요. 그 원인은 바로 B였습니다. 네. B가 원희 행사한 거죠. 원희 행세를 하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라는 가공의 인물을 A한테 소개시켜주고 그 원희 행세를 본인이 하면서 원희가 돼가지고 애 공부 열심히 가르치라고 계속 추궁하고 그런 식으로 A를 통제한 거예요. 또 A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 원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공부시킨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그 남친, 해외 유학 중인 남친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A는. 그런데다가 이 원희를 소개시켜 준 게 바로 B기 때문에 네. B한테도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B라는 이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못돼 처먹은 여잔가 이 죄악을 좀 보자고요. 네. 이거 남친하고 짜고 말이에요. 어? 수시로 그 원룸에 그 한밤중에 찾아가서 남친한테 발로 막 뻥뻥뻥 차고 막 그 밖에서 소란 피우고 이러라고 시켰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원희 역할을 하면서 애를 공부를 열심히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원희가 애를 합격 못 시키면 원희하고 원희 가족이 박살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야쿠자로부터. 그 야쿠자가 여기 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려고 와서 저녁마다 가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놈이 어느 날 뜬금없이 그거 보내는 거예요. 야, 얘 합격 못 시키면 나 죽여버린대. 나 죽여버리고 우리 가족도 죽여버린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A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내 사랑하는 원희가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막 찾아와서 문 부수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 이제 발로 차고 문 부실 때는 어떤 때냐면 지가 세부상 지시한 대로 안 하면 그날 저녁에 가서 야쿠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난리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 그들이. A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멍청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약간 이 A 같은 경우는 현실 검증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이제 A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사이가 굉장히 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아까 뭐 100만 원씩 보내줬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상 원희를 믿은 거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원희한테 약간 집착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담보로 원희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희를 담보로 협박을 하니까 그럼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들어간 거. 이게 전모입니다. 사건의 전모. 네, 이거 저기 약간 이제 분노 네. 조절 실패할 수도 있는 판결인데요. 그러네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판결이 2013년 12월 22일 날 인천지법에서 났습니다. 예. 네, 이 가해자 그 권군에게 물을 붓고 구타했던 가해자 이 씨는요, A는 상해치사로 징역 7년입니다. 예. B 씨. 네. 이가 이가 이 사람은 상해하고 폭행만 적용해서 징역 2년. 징역 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2015년도에 나왔겠네요. 네, 그리고 남친은 똑같이 상해와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나왔겠네요.
네. 그리고 2014년 9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종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너무 억울했겠죠. 2016년 3월 달에 춘천지방법원에 강릉지원에다가 3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1억 7천만 원. 이거는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연대에서 3사람이 뭐 한 사람이 다 물어주건 뭐 3명이 나눠서 공평하게 주건 하여튼 1억 7천 그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좀 속상하고 좀 고구마 먹은 것처럼 좀, 네, 교수님. 좀 가슴에 얹히는 그런 사건. 교수님 말대로 고구마 먹은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